AI가 처음 나왔을 때 말이죠. 누구나 이제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가 컸잖아요. 네, 특히 챗 GPT 같은 무료 모델들 보면서 정말 지식의 민주화가 가능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AI 유료 구독 모델이 어쩌면 새로운 지식의 장벽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AI가 만드는 또 다른 정보 격차 문제 함께 파헤쳐보죠. 네. 사실 고성능 AI를 계속 운영하려면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게 결국 유료 모델로 전환하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됐고,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은 소수의 유료 사용자들에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정보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자료에 기반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및 성능의 격차군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 그리고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더 열려 있느냐, 이 문제죠. 정확합니다. 유료 AI 모델은요, 최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접하느냐, 또 얼마나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췄느냐, 그리고 복합적인 추론 능력, 이런 면에서 무료 버전하고는 정말 현격한 차이를 보여요. 예를 들어서 GPT 3.5랑 GPT-4만 비교해봐도요, 이게 단순히 기능 몇 개 추가된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죠. 스카자면 유료 모델은 굉장히 복잡한 보고서 여러 개를 던져줘도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잡아내서 요약을 해주는데, 무료 버전은 아무래도 그런 복잡한 분석에는 좀 한계가 있죠. 정말 그렇겠네요. 신 자료 중 하나에서도 지적했듯이 유료 사용자는 최신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좀 뒤처지게 되는 거죠. 지식을 얻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접근 속도 차이만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나 질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성능 자체의 격차도 문제지만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지점, 활용 및 접근성의 격차로 연결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무료 AI는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확 몰리면 접속이 느려지거나 어떨 땐 아예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료 구독자는 우선 접속 권한 같은 걸 보장받으니까 훨씬 원활하게 쓸 수 있죠. 네네.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감 시간이 코앞인 직장인이나 중요한 시험 앞둔 학생한테 갑자기 AI 접속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생산성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이제 AI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가지고 있냐 없냐를 넘어서 정말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 거죠. 성능 격차, 접근성 격차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성 및 활용 능력의 격차군요. 그러니까 같은 도구를 줘도 이걸 누가 더 잘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AI라는 게 결국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질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특히 최신 유료 모델일수록 더 정교하고 복잡한 프롬프트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훨씬 잘 반응을 하죠. 그렇죠. 유료 구독자는 이걸 계속 쓰면서 자연스럽게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늘어요. 이게 뭐랄까 근육처럼 계속 써야 발달하는 거죠. 네네. 결국 이게 AI 리터러시 격차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료 사용자는 그냥 AI를 단순 검색 엔진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숙련된 유료 사용자는 이걸 거의 개인 비서나 연구 파트너처럼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우와, 활용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 자체의 격차도 있는데 그 위에 그 기술을 다루는 능력의 격차까지 더해지니까 이 불평등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네요. 그럼 이 격차를 좀 줄이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여러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데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공공부문의 역할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런 상업적 모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공익을 위한 개방형 AI 모델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공공 AI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특히 교육이나 의료 같이 좀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AI 개발사들이 자기들 모델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또 성능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정보 업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사용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하고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당신 같은 사용자들이 정보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하고 좀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냥 묻지 마실래는 좀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AI 리터러시 강화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AI 사용법만 가르칠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를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질문에 잘 던져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능력, 이런 걸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아, 단순히 쓰는 법을 넘어선 활용 능력이군요. 네, 문제 해결 도구로서 AI를 좀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I가 모두에게 열린 어떤 지식의 보고가 될 거다, 뭐 이런 초기 기대와는 달리 유료화가 오히려 그 문턱을 높이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이게 뭐 AI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술의 상업적 가치랑 사회적 공공성 사이에서 아직 균형점을 잘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AI는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것이 소수에게만 유리한 도구가 된다면 기존의 불평등은 뭐 더 고착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두가 AI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노력이 정말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본적인 AI 접근성이나 리터러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때 만약 특정 전문 분야에서요, 아주 고도로 발전된 유료 AI 기능에 대한 의존성이 극도로 높아진다면 이건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격차 혹은 뭐랄까 인지적 격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특정 산업 전체가 이 유료 AI의 고급 역량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